여기는 두만강. 국경을 사이에 두고 두세 개가 존재하는 이 강은 누구에게는 그저 풍경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생과 사, 명령과 양심이 부딪히던 전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강을 지키던 병사였습니다. 매일 강가를 순찰하며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조준해야 했죠. 그들이 누구인지, 왜 건너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명령은 단 하나. 침입자는 사살하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내 눈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든 병사가 아니라 아이를 업은 어머니였고 허기진 얼굴의 노인이었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야 했던 나는 점점 내 안에 어떤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인간으로 남기 위해 싸웠던 그 밤의 기록을. 그 강을 지키던 나는 결국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리철수. 함경북도 회령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님은 밭으로 나갔고 나는 언덕 너머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도시락은 늘 비었고 교복은 형의 헌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충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과 어른들은 우리에게 말했죠. 국가는 어머니요, 인민은 자식이다. 나는 가난했지만 충성심 하나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쌀 몇 톨에도 감사했고 군대에 간 친척은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군인이 되어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사회가 내려준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경비병으로 차출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군 입대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마치 내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내 어깨는 더 넓어진 듯 했습니다. 나는 두만강 인근 국경초소로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질서정연한 군 생활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나팔에 맞춰 일어나고 군 앞끈을 조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소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동료들은 지쳐 있었으며 부조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장교들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내게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그것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버텼습니다. 나라를 위해라는 말이 내 모든 이유였으니까요. 두만강. 그 이름만으로도 나는 지금도 등줄기에 한기가 돕니다. 그곳은 끝없는 침묵과 예기치 못한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초소의 좁은 창문으로 강을 바라보며 근무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실루엣 하나, 그것이 탈북자인지 단순한 야생동물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사격! 하루는 정말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겨우 걷는 듯한 모습,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발포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살인을 한 거라고. 누구도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날의 총성과 물결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밤 근무를 마치고 초소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강 건너 불빛이 유난히 아련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처음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여자인 듯 젊은이인 듯 공포에 찬 울음 섞인 호소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지만 내 마음은 거부했습니다. 왜 저들이 강을 건너려 할까? 내가 지키는 건 누구이며 누구를 향해 총을 드는 걸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자라났고 점점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내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명령만 따르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인간이었고 그 사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총을 손에 쥐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고 매일 반복되는 경계 근무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 하나에 낡은 운동화와 담요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군복을 벗으며 손이 떨렸고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총기 보관함 앞에 섰을 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총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인간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 두려움에 떨리는 심장 하나로 나는 어둠 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두만강 앞에 섰을 때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했고 강물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지 자락을 걷으며 물속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강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살은 세고 차가웠으며 때로는 나를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는 몸을 낮췄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빛 하나 없었고 귀에는 심장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자 또 다른 불확실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살아야 했으니까요. 강을 건넌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새 삶은 고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경을 넘었지만 여전히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삶은 더 조심스러웠고 늘 불안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낯선 언어와 문화, 시선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낡은 방 한 칸에서 하루 세 끼가 아닌 하루 한 끼를 위해 일했죠. 이름도 국적도 신분도 없는 삶. 그런데도 나는 버텼습니다. 내가 강을 건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은 내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달이었고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제3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주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물속에 가라앉던 그림자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쏘았던 총성, 들리지 않는 비명, 침묵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내 과거 속망령이 되어 밤마다 꿈에 나타납니다. 나는 그 기억들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인간이라는 증명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억은 내 피 속에 남아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강 건너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자유란 말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외롭고 험했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까지 수많은 공포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강을 건너고 있을 겁니다. 부디 그들도 무사히 도착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총을 들고도 인간이고 싶었던 한 병사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 강 앞에서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